국힘에서 우선 한덕수 빨리 선거하라고 지금. 네, 국민의힘이 희한합니다. 한덕수를 네. 먼저 선고하라고 하는 주장을 오늘 아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막판 쟁점으로 지금 이제 한덕수 탄핵 선고, 요게 지금 막판 쟁점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하라. 네. 이렇게 자꾸 국힘에서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거에 뭐 헌법재판소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왜 국힘당이 갑자기 그 윤석열 탄핵을 앞둔 시점에 한덕수를 먼저 탄핵하라고 하는 요구를 저렇게 집중적으로 들고 나오는지를 좀 하나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김기현, 국힘의 김기현도 네. 한덕수 탄핵이 늦어지는 이유가 민주당 때문인 것 같다. 민주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 심판을 이제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아니 김기현 의원 스스로가 지금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저기 민주당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뭐 선고 늦게 하고 했나 보죠. 자 본인은. 네, 그리고 또 한때 또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하면은 저게 글쎄요, 뭐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윤석열 탄핵 심판에 저게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 저것도 김기현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 정치. 요즘 그 유행하는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그 김나윤이라고. 김나윤? 네, 김나윤 의원. 김나윤 의원. 네. 아, 자 김은 김기현. 저는 어제 김민전이라고 그랬는데 김이 김기현이더라고요. 김기현. 그다음에 나는 뭐 알겠습니다. 나경원이라고. 나경원. 윤은 누굽니까? 윤상현이죠. 아, 윤상현. 네, 그래서 신윤. 아, 네, 신친윤. 신친윤. 네. 네. 그래서 요 김나윤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친윤은 뭐 맹윤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맹윤이죠. 네, 맹목적인 윤석열.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국힘당 오늘도 집중적으로 한덕수를 먼저 탄핵 선고하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아주 본물처럼 꺼내고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한번 보실까요? 이 주진우 의원도 나서서 주진우가 이제 법률위원장이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맹윤으로 들어갔죠. 네. 원래 한동훈계였었는데 네. 그 원래는 윤석열의 가장 총애를 받는 대통령실의 술 친구 중에 하나로 주진우 의원을 꼽을 만큼 아주 핵심 친윤이었죠. 네. 그러던 이 주진우가 윤석열을 배신하고 한동훈 쪽에 탁 달라붙더니 다시 최근에는 또 다시 한동훈을 버리고 윤석열 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지금 붙기 시작했어요. 권력의 풍향계라고도 불리는 주진우. 근데 이 주진우도 김기현하고 똑같이 여긴 법률위원장이거든요. 국힘당. 한덕수 총리 선고 미뤄서는 안 된다.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서 한덕수를 먼저 선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저게 뭐 되게 선입선출 이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말처럼 보이는데 저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기서의 선입선출은 한덕수가 변론이 먼저 끝났으니까 먼저 선고해라 이런 얘기죠. 아, 그런 얘기군요. 근데 선입선출 원칙은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 게 선입선출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늦게 됐잖아요. 네. 한덕수 탄핵이 늦었어요. 네,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선고가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자, 네. 최재해 감사원장 2024 헌나 2 접수번호 2번이에요. 접수번호 7, 8, 9. 네. 그죠? 접수번호 순서대로 지금 쭉 변론 종결 후에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은 이제 그 좀 몸이 좀 아파서 지금 변론을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박성재, 윤석열, 한덕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윤석열보다 나중에 접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입 선출 원칙에 따르면 나중에 선고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덕수를 윤석열보다 먼저 선고하라고 얘기하는 건 선입 선출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예. 선입 선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라고요, 주진우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탄핵 지난해 접수된 탄핵 사건 중에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미결에 남아 있는 게 박성재, 조지호, 윤석열, 한덕수 전부 다 12.3 계엄과 관련된 탄핵 사건입니다. 저는
물론 조지호는 아직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덕수뿐만 아니고 박성재까지 아마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선고될 가능성도 그래서 높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것이고.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국힘이 네. 네. 그러면 이제 국힘이 이 선입선출 원칙 뻔히 잘 아는데도 굳이 윤석열보다 한덕수를 왜 먼저 지금 선고하라고 얘기를 하냐? 네.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덕수를 먼저 해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 네. 그러면 한덕수가 그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은 최상목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겠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나중에 임명이 된 정계선, 조한창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더라도 한덕수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 원래 애당초에 임명이 되면 안 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참여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파면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탄핵 불복을 위한 빌드업.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법률적으로 의미는 차치하고 네. 그냥 여론몰이용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불복 여론을 이제 네. 조성하기 위한 용도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소급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급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의결이 되면 의결된 순간서부터 다른 별도의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결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된 최상목이 또 다른 이제 이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률적인 행위들은 다 유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설령 그 탄핵이 그 기각이 돼서 그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최상목이 행했었던 법률 행위들, 헌법재판관 임명 포함해서 이게 전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이제 지지하는 이제 그 묻지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걸 또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대통령은 억울하게 자격도 없는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대통령을 파면했어라고 이제 사실상 또 이제 탄핵 불복의 이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가능성은 탄핵 기각이 아니고 탄핵이 각하. 지금 탄핵 각하를 주장을 하잖아요. 네. 탄핵 각하는 조금 각하를 하게 되면 조금 좀 상황이 조금 위험해지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한덕수의 이제 그 탄핵 사유를 놓고 보면은 네. 윤석열하고 비교했을 때 이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과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하나씩 볼까요? 네, 그래서 한덕수 탄핵 때문에 뭔가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이슈가 이렇게 그 윤석열은 좀 단순하잖아요. 네. 내란을 이제 저지른 걸로 단순한데 네. 한덕수는 보면 좀 뭐가 많고 각각의 이슈들이 좀 큼직큼직해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된 그 제의 요구하는 의견.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의 과거 그 결정 내에 비춰봤을 때 이건 무조건 기각될 것 같아요. 기각 사유. 1번 거는. 그리고 네. 2번 비상계엄 선포 묵인과 방조 공모 의혹. 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우는 요건도 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계엄으로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불법 계엄 당시에 한덕수가 이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묵인 방조, 뭐 물론 또 공모가 있다면 저건 뭐 다른 문제겠지만 그걸 단순히 막지 못한 묵인 방조를 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덕수를 탄핵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놓고 사실은 이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좀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 계엄을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그런 상황에서 뭐 막을 수도 없었고 그런 걸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탄핵을 하는 것은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요. 네. 그리고 뭐 3번도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 이제 자신의 대통령 권력을 사실상 위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당에. 네. 그 당에 위임했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이제 말을 가지고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그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대신 행사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원칙을 어기고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윤석열이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다. 권력은 윤석열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덕수, 이 뱀의혀 한덕수는 나는 그냥 비상시에 초당적으로 이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에 임했던 거지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권력을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것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저것도.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도 저것도 뭐 핑계거리가 많을 거고 네. 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다 또 저것도 기각으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5번이 문제가 또 되죠. 아무래도 국회 임명 동의의 절차까지 거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이거는 이제 지금 최상목도 지금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마은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저것은 이제 결국 동료 재판관들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거부한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있다라고 아마 위법하다라고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의 조치에 대해서는 유언이라고 판정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것도 위헌이라고 판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 판정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임명 거부한 정도가 탄핵을 할 만큼 저게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 그 중대성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너무 5가지 이 탄핵 사유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불법 계엄, 네. 포구령, 국회 병력 투입, 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 지시. 너무나 명백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진보도 보수도 가릴 거 없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탄핵은 나는 진작에 결정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를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한덕수는 탄핵 놓고 이 네. 보수나 진보 양쪽의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견해를 달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보면. 자, 한덕수의 네. 또 각하사유도 하나 또 있죠. 네. 자, 이게 또 다른 뜨거운 쟁점이긴 해요. 한덕수를 총리는 이제 탄핵은 국회 제적의 과반수면 되는 거고요. 네. 한덕수가 이제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권력을 가진 자로 본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적의 3분의 1을 넘어야 이제 탄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결국 3분의 2가 아니고 이제 과반을 이제 의결 정족수로 보고 탄핵을 소추를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의결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건 의결 정족수를 잘못 계산했다. 이건 3분의 2. 의결 정족수 3분의 2가 맞다라고 하는 이제 국힘 주장을 수용을 하게 되면 한덕수는 탄핵 기각되는 게 아니고 탄핵이 각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가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무효가 되면 한덕수 이후에 최상목이 행한 모든 법률 행위들이 다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은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런 대통령 직무 대행에 대한 명확한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근거 법령도 없습니다, 사실. 네. 예, 그런데 저걸 만약에 무효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저 의결 자체를 이제 무효라고 의결 정족수 위반으로 해서 무효로 판단해버리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2명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앞서서 내렸던 여러 가지 탄핵 이준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8명이 다 네. 탄핵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감사원장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의결 정족수가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고는. 근데 다만 한덕수의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한 2-3가지 정도는 재판관들끼리 서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를 윤석열 다음에 선고를 한다면은 사실 저걸 뒤로 밀어두고 그냥 윤석열부터 선고하면 되는데 왠지 제 느낌에는 한덕수를 뒤에 선고하는 것도 문제, 앞에 선고하는 것도 문제. 동시에 윤석열하고 동시에 선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워낙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말씀하신 내용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네.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한덕수 탄핵을 혹시 이제 기각을 할 경우에 또는 각하를 할 경우에 문제점과 한번. 인용 씨의 부담은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논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임명이 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논란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저 사람들은 한덕수가 탄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될 사람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정합성, 법률적인 정합성, 법논리적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불복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를 탄핵을 기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극우 세력들이 이 자격도 없는 정계선 조한창이 한덕수가 총리가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윤 대통령을 탄핵을 파면을 시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네. 예. 자, 그리고 의결 정족수 문제로 만약에 탄핵을 각하시키면 최상목 대항의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네, 정족수입니다. 예, 저것은 그래서 저결정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핵 기각할 경우에 이제 불법 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나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저런 이제 우리가 12.12, 5.18도 겪었고 이번에 12.3 계엄도 겪었는데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름지기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이거 사실은 오늘 이 중거점이 주어지는 것인데 한덕수가 12.3 계엄 당시에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가지고 탄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그냥 눈치 보고 그냥 비겁하게 소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도 한덕수를 탄핵시킬 기각할 것인지 인용할 것인 걸 놓고 사실 재판관들이 윤석열보다 훨씬 더 치열한 지금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만 보면은 네. 한덕수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기각을 시키려고 봤더니 이거 너무 문제가 많네요. 네. 탄핵을 기각하는 네, 경우. 이 기각의 결과가 너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한덕수를 탄핵을 또 인용할 경우는 어떤 부담인지 한번 보죠. 예. 한덕수를 이제 인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하나도 모자라서 한덕수까지 난리냐라고 해서 극우 세력들이 그럼 그렇지 헌법재판소 너희는 민주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판결을 한 거야라고 해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정무적으로 윤석열은 탄핵을 파면을 하되 한덕수는 탄핵을 기각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한덕수가 네. 이 생각보다 이 엄청난 딜레마가 있군요. 네. 이건 지금 뭐 기각하지도 못하겠고 인용하지도 못하겠고 네.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한덕수 때문이라도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피해 가면은 네. 한덕수를 뭐 먼저 선고하거나 나중에 선고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먼저 선고해도 문제고 나중에 선고해도 문제예요. 네. 자, 윤석열보다 한덕수를 먼저 선고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우선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12.3 불법 계엄을 왜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행 그 전제가 윤석열의 12.3 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게 불법이 아니고 그냥 그 계엄이 합법적인 계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것은 한덕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12.3 계엄을 이제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한덕수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12.3 계엄을 불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전제에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선고 결과를 미리 노출시키는 결과가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네.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면 자연스럽게 한덕수의 결정문만 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먼저 선고하기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덕수의 탄핵 판결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의 선례로 작용할 이거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닌데 좀 뭔가 좀 바뀌었네요. 네네네. 예. 자, 먼저 선고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네, 먼저. 네. 자, 그리고 네. 윤석열을 이제 선고하고 난 뒤에, 그러면 윤석열 선고에 한덕수를 그러면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만약에 윤석열 선고하고 난 뒤에 한덕수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이제 법리적 일관성 유지도 또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자격 논란은 이제 완전히 잠재울 수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윤석열 선고 후에 한덕수를 기각하는 경우. 네. 그래서 윤석열을 만약에 이제 선고하고 난 뒤에 한덕수를 기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이거는 사기 탄핵이다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성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자격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할 거고, 자 이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우리 저 대통령을 심판을 했어 이제 이런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 동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그 사정이 좀 있군요. 그럼 동시 선고를 할 경우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제 동시 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한덕수를 만약에 탄핵을 기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1대1 결과가 돼가지고 정치 편향 시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이제 한덕수를 이제 탄핵을 기각시켜서 직무에 복귀시키면 국정 공백을 좀 최소화하는 이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덕수의 이제 탄핵을 기각을 하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자체는 좀 위법하다. 임명 거부가 위법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일단 임명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거니까 네. 따라서 정계선이나 아니면 조한창 재판의 자격 시비를 해소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저 3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헌법재판소가 용기를 낸다면 사실 저런 그 12.3 계엄, 우리가 5.18 계엄 당시에도 그 국무위원들 얼마나 그 역사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12.3 계엄 때도 윤석열의 저런 불법적인 계엄을 바로 눈 뜨고도 막지를 안 했던 국무위원들을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역사에 또 저는 죄를 짓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건 용기를 내서 윤석열과 한덕수를 동시에 전 탄핵을 인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에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그런 역사적인 책임보다는 당장에 이 보수층들로부터 자신들이 원망을 듣기 싫어서 뭔가 최소한도로 자기의 알리바이를 하나 세우는 차원에서 한덕수를 좀 탄핵을 좀 기각시키고 싶지 않을까.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선고 결과를 다르게 네. 선고를 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이 공정한 것처럼 네. 보이는 효과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결국 역사적인 대의냐 아니면은 좀 현실적인 어떤 이 정치 감각 이제 이걸 놓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좀 양론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할 수는 없어요.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면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겠구나 아니겠구나 사실상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한덕수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선고를 해서 탄핵을 인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탄핵을 기각시켜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역시 이 두 명의 재판관들의 자격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자격이 없는 두 명의 재판관이 윤석열을 이제 탄핵을 시켰다라고 하는 또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동시에 선고를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은 한덕수를 탄핵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를 탄핵을 지금 기각시키는 쪽의 의견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길어지고 탄핵을 기각시킨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결정문 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자, 이 한덕수 이슈가 이게 참 뒤늦게 튀어나와서 네. 물론 이제 뉴탐사에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한덕수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치권에서 이걸 또 이 얘기를 국힘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걸 받아서 계속 보도를 하니까 좀 확실히 한덕수 때문에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어제 막연한 이제 느낌은 좀 있었는데 오늘 이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한덕수는 고민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탄핵 사유 자체도 지금 서로 약간 좀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탄핵을 인용을 하자니 또 탄핵을 또 기각을 시키자니 그거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서 골치가 아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의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미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이미 파면은 저는 결정됐다고 봅니다. 아유, 네. 너무 제인적에 간단하죠. 결정되고요. 네. 다만 한덕수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고 윤석열하고 한덕수는 결국은 같은 날 저는 동시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봅니다. 동시 선고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한덕수 때문에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윤석열만 툭 던져놓으면 되는데 네. 결국 한덕수를 이제 탄핵을 이제 기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각을 시킬 경우에는 동시 선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은 제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17일, 네, 17일 날 이제 선고하기를 지금 뭐 바라긴 합니다만은 17일 선고가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결국 18일 날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박성재까지 포함해서 세 명 다 윤석열, 포함해서. 한덕수, 박성재 3명을 동시에 전부 다 12.3 개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최재하고 검사들 묶어서 한 것처럼 네. 3명을 묶을 수도 있겠다. 묶어서 다음 주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선고할 가능성도 있겠다. 아하. 그러나 더 이상 아마 늦추지는 연기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네. 만약에 다음 주도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국민 저항권을 진짜 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에서 뭔 일이 있는 왜냐하면 거죠. 그거는 결국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까지를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데드라인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21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전에 이제 선고가 좀 뭐 내려질 거라고는 보고, 그리고 18일을 이제 넘긴다고 얘기한다면 박성재, 한덕수, 윤석열 이 3명을 한꺼번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윤석열은 탄핵, 그리고 한덕수는 탄핵 기각. 아쉽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헌법재판관 내에 좀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또 적극적으로 잘 설득한다면 윤석열, 한덕수를 동시에 파면할 수 있는 뭐 그런 결과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네.